온라인에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당신을 위한 온리유 라이브 클래스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소송박물관 학예팀장 배대호입니다. 우리 박물관이 2020년 나비효과라는 특별전을 개최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비와 관련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동일 교수님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 속의 나비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동일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그리고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계명대학교와 영남대 그리고 한국학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서울대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계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국문학자로도 워낙 유명하시지만 저희가 잘 모르는 면이 있는데 바로 학어로서의 조동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도 외신적도 있고 화집도 2권이나 출판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림을 그리게 되셨습니까?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미술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께서 그건 너무 험한 길이다 하고 말리셔서 차선책으로 문학을 택하고 문학 창작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서 불어를 독학을 하고 문학 창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학과를 갈까 하다가 불문과를 택했습니다. 문학 창작을 하다가 비평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불문학에서 국문학으로 또 전공을 바꿔서 국문학 교수 노릇을 한 40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림에 대한 어떤 갈망이 계속 있었는데 불문과 교수로서 국문과 교수로 정년을 퇴임하고 해야 될 의무를 마치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학자 조동일의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고 무명의 아마추어 화가로 나서니 너무 즐겁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화집을 2개 출판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화집은 전시를 위한 것인데 나는 화집을 출판하고 또 전시도 했습니다. 화집이 책으로 유통되고 온라인으로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산산수수랑을 먼저 내고 노거수전이라는 것을 나중에 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림도 그리고 학문도 계속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학문하는 게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둘 다 잘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미술대학을 말리신 부모님 덕분에 저희가 국문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그림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이 그림은 도봉산을 그린 겁니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 나무가 서로 또 반대가 되면서도 서로 어울리는 말하자면 생극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봉산을 오르내리면서 늘 마음에 담아두은 것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산인데 아주 험한 산, 부드럽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사람이 밑에 있고 저 위에 새가 날아가는 이런 산의 모습을 통해서 천지 만물과 사람의 관계, 다른 생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화 예등칼에 연륜이 쌓여서 가지가 엉크랗게 되고 껍질이 벗겨진 이런 정말 노쇠한 나무에도 봄이면 꽃이 핍니다. 아주 화사하게 피는 걸 보고 우리는 세월의 무게, 늙음과 젊음,
그 축적되는 것과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의 관계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국문학 연구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림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수법과 상상력이 문학 연구를 더 아주 깊이 있게 다양하게 하는 그런 상승작용을 계속 느낍니다. 이건 가을이 돼서 지금 바로 이런 거죠. 가을이 돼서 그 단풍이, 노란 단풍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꼭 지금의 풍경이죠. 직국에도 어제 비가 와서 이 나비를 다 떨어뜨렸는데 여기에서 모든 정열을 불태우는 것. 한 해의 마지막이 되고 또 나무가 노목이 될수록 저런 노란 열정을 저렇게 터뜨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많은 감흥과 감격을 느끼게 합니다. 예. 선생님 혹시 그림을 별도로 또 따로 배우셨는지? 예. 저는 그림은 배우지 않았었고 배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미술반에 있을 때도 미술반에 각자 그렸을 뿐이 누가 특별히 배운 거 아닙니다. 전시회를 하니까 화가들이 찾아와서 누구한테 배우느냐? 나는 배운 적이 없다. 배우지 않아야 자기의 창조 주권을 마음껏 발견해서 자기 그림을 그립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그와 비슷하게 그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창조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림에는 좋은 그림과 잘 그린 그림이 있는데 잘 그린 그림과 좋은 그림이 같지 않습니다. 잘 그리려고 하면 좋은 그림이 아니고 나쁜 그림이 됩니다. 정말 자기 마음을 진솔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좋은 그림이 되고 잘 그린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림은 사진사 역할은 사진사에게 다 물려졌기 때문에 정말 자기 마음을 진솔하게 열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은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 그림은 좋은 그림이기도 하면서 잘 그린 그림이기도 좋은 그림이기를 희망하는 거죠. 네. 잘 그린 그림이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또 요즘 아주 유튜버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림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유튜브 방송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왜 유튜브를 하느냐? 전에는 책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판하는데 시간이 오래 들리고 독자가 읽어서 어떻게 하는지 반응도 모르고 그러나 유튜브는 요새 직거래란 말이 있는데 정말 이것을 원하는 분에게 직거래를 하고 즉시 댓글로도 그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책은 안 읽고 유튜브로 관심을 쏠리는 이 시대를 개탄하면서 유튜브라는 놈이 무식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온다고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개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좋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해서 학문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또 문화와 역사에 대한 식견을 가질 것을 무엇인가 여러 가지 아주 다채로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조동일 문화대학을 예, 조동일 쳐도 되고 조동일 문화대학을 치면 바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두 번의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나비의 생태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화 속에 그려진 나비를 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비를 어떤 시각에서 보실지? 우리가 사물을 본다고 하는 것은 또는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시, 가시, 거시가 있다고 평소에 말합니다. 미시는 자세히 보는 거죠. 저 나비 그림을 자세히 육안으로 보는 것만 부족해서 확대경으로 확대하고 또 현미경으로 봐서 나비의 모양을 자세하게 나비의 더듬이도 보고 나비 눈도 보고 이거 나비의 실상하고 어떻게 같은가 이런 것은 미시입니다. 아마 나비를 전공한 분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어떤 그림이고 왜 이렇게 그렸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을 잘 이야기하는 것. 요거는 가시다. 미시, 거시 중간에 적당한 말이 없어 그냥 가할 가짜서 가시라고 합니다. 아마 민화를 전공하는 분이 오셔서 가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 상하면서 앞에 두 분이 할 얘기 다 말했는데 무슨 할 얘기가 남았느냐? 이 것입니다. 것이란 건 어떠냐? 눈으로 이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걸 봅니다. 나비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그린 다른 나비는 어떤가? 이것도 생각하지만은 나비가 아닌 다른 그림, 다른 문화 창조물, 멀리 있는 것과 우리가 보는 나비가 어떻게 갖고 다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거시 영역입니다. 그리고 거시라는 것과 이 상징이라는 것, 제 이야기의 앞에 이야기가 있는 나비라고 됐고 상징이라고 됐습니다. 이게 거시하고 무슨 관계느냐? 미시는 눈으로 보는 것 그 자체만이지 거기에 뭔 설명이 붙다면 나비 또는 곤충 연구에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붙게 됩니다. 가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나비를 무시한 여러 민화들은 벽사진경 또는 부귀길상 등의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그리고 가져오는다. 막 이런 이야기 가시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것이 부귀다 또는 길상이다, 장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알레고리라는 것이고 우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정된 관념을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보고 그 기능과 의미를 확인하고 또 그림을 걸어놓는 사람도 이거 왜 걸어놓느냐? 부귀, 단함 이래서 걸어놓는다. 그게 알레고리입니다. 가시의 영역에서는 의미를 말해도 그런 알레고리 우의 영역에 말합니다. 거시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상징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우 다양한 의미, 또 다양한 의미를 찾아나가면서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없는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지어내면서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 거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데는 앞에 이야기라는 말도 붙었고 상징이라는 말도 붙었습니다. 우의와 상징, 고정된 관념을 형상으로 보여주고 형상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매우 다양한 의미를 이렇게 개방된 형태로 발견하고 보태나가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지어나가는 이게 상징입니다. 옛 사람이 그런 부귀다 무슨 길상이다 하는 그런 고정된 의미, 우위의 의미를 가지고 이 그림을 사서 걸어 놓았지만은 보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다양한 상징 의미를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앞에 두 분의 이야기에서는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생각해서 세 번째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공연히 첨가되는 그리 기묘하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미시나 가시를 넘어서서 거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 경우에 분명히 말하고 이 경우에 아니라도 우리가 무엇을 본다든가 학문을 연구한다든가 할 때 미시, 가시, 거시가 있습니다. 그럼 거시란 게 뭐냐? 이제부터 거시에서 어떤 상징을 말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 본론이 이제부터 나올 것입니다. 네. 제가 아마 방청객석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적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를 하면서 선생님 말씀 적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미시와 가시, 거시가 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미나 속의 예. 나비니까 나비가 그려진 미나에서 한번 거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 미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한중일. 이 민나를 그리는 것은 한중일의 공통된 동아시아의 공통된 그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통된 전통이 구체적인 양상은 매우 다릅니다. 북송시대 조창이라는 사람은 사생 협접도라는 것을 남겼는데 협이나 접은 다 나비입니다. 이분은 나비의 모양을 정말 사생해서 그렸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미술을 갖추고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비의 모양을 그대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우위나 상징의 의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찍 이루어졌지만은 나비 그림 축에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특수한 것으로 좀 비켜놔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마루야마 오코라고 하는 18세기 화가는 동양화 또는 동아시아 그림의 여러 종류의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리는 가운데 후색 삼아 백접도랑을 하나 가주었습니다. 여러 나비가 활발하게 노는 걸 그려서 나비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생을 넘어서서 회화적인 표현의 영역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아직 여기나 우위나 상징적 의미가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그림 중에 하나 그렸기 때문에 나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않습니다. 이런 나비의 그림을 우리 선인들은 많이 그리고 다채롭게 그리고 한 것이 특별합니다. 남계우란 분은 나비를 아주 많이 그려서 남나비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자, 여러 화가가 나비를 즐겨 그리고 남계우처럼 나비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가 있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나비가 가지는 우위나 상징의 영역을 매우 확대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은 평면에서 두고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나비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나비를 그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은 어떻게 그렸다는 기법도 그리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나비를 이렇게 풍부하게 그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동양화, 동아시아화는 대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문연화입니다. 글을 하고 시문을 창작하는 그런 문인이 여기를 삼아 자기가 본업이 아닌 것을 겸해서 하는 걸 여기를 합니다. 여기를 삼아 그림도 그립니다만은 사실은 시문 창작과 그림을 그리는 것이 경우에 따라 거의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연화의 특징은 아까 사용한 말을 하면 잘 그리려는 그림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법을 연마하는 게 아니라 풍부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격조 높은 좋은 그림을 그린 게 문연화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화원화라고 하겠는데, 화원이란 건 뭘? 우리나라의 제도로서는 정부의 도화사라는 기관이 있어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그 방면의 과거를 통해서 시험을 거쳐서 선발해서 국가가 필요한 그림, 그런 행사를 그리는 의궤라든가 또는 초상이라든가 이걸 전문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화원화는 잘 그려야 되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좋은 그림이라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화원 중에는 나라가 요구하는 그런 공적인 그림을 그리는 여가에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활동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홍도 같은 사람이죠. 그 경우에는 잘 그린 그림인 동시에 좋은 그림입니다. 신윤복도 그렇습니다. 잘 그린 그림이면서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동시대 화가 중에 겸재정선 같은 분은 화원이 아닙니다. 그분은 문인화를 그리지만은 좀 더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려서 자기 세계를 이뤘기 때문에 정선의 그림은 잘 그린 것보다 좋은 그림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그냥 소나무도 죽 걷고 바위도 막 이렇게 한 것에 정말 생동하는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것이 나라마다 다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화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나라의 한 기관인데 이거는 민간의 어떤 납부법자가 카노라는 집안에서 8대에 걸쳐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림을 납품업자, 요즘 우리가 납품업자식으로 그걸 이렇게 납품하는 식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런 화가들은 잘 그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봐서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정말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규격화되어 있어요. 거의 천편일률입니다. 8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같은 성을 사용하면서 그리는 사람들이 한 사람 그린 것처럼 규격화된 게 그랬어요. 그것이 화원화가 우리 화원하고 공통적으로 말하면 전문적인 사람을 그리고 그 기량의 우수함을 과시하면서 우선 잘 그린 그림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나비 그림이 문인화할 수도 있고 화원화할 수도 있지만은 민간화일 때 진면모를 드러냅니다. 민간화는 뭐냐? 문인과 같은 그런 격조 높은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 시장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또 화원화처럼 나라에 필요하는 그림을 규격화된 걸 그린 게 아니라 그 지체가 낮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계를 그리면서 이것도 판매도 하지만은 그런 자유로움과 다채로움이 관심사가 돼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판매도 하는 것을 민간화라고 하겠습니다. 민간화란 말은 지금 학계에 쓰지 않은 말이지만은 이런 그림을 포괄하기 위해서 제가 임시로 말합니다. 우리의 민간화는 바로 민화가 바로 민간화입니다. 근데 일본의 민간화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부세회다. 부세는 뜬 세상, 이 세상에 참 덧없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 뭐 진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이 세상을 즐기면 된다. 그런 뜻에서 부세라는데 그 부세의 모습을 민간에 창작을 하는 화가들이 우리 민화는 그린 사람이 이름이 없고 우리 그림만 있는데 일본에는 부세화를 그린 사람은 화가가 상당한 전문적 기량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주로 풍속화를 그려서 목판 인쇄를 해서 판매하며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민간화라고 묶어더라도 그 내부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화로 그린 우리의 나비가 일본화에는 우교에는 나비 그림이 아니라 풍속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화가 인기를 가지고 저기는 부세화가 인기를 가진 것이 민간의 인기를 누리는 그림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우리는 그중에 나비 그림이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풍속화가 산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있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까 미시, 가시, 거시를 하는 이야기를 가릅시다. 미시에서는 우리의 민화의 그림과 일본 부세회의 풍속 그림이 미시에서는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시에서도 뭐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시는 바로 이런 것을 비교합니다. 매우 거리가 멀고 서로 다른 것, 매우 거리가 멀고 서로 다른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살려면
우리 안목을 크게 넓혀야 됩니다. 고찰의 영역을 크게 넓혀요. 거시란 것은 크게 본다, 넓혀서 본다, 확대한다 본다, 멀리 떨어진 것을 한자리에 놓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시에서는 이 둘이 비교 대상입니다. 우리 민화의 그림, 나비 그림과 부세회의 풍속화가 인기 있는 표현물이란 거, 두 나라 민간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할 때 그 소재를 비교하면 나비라는 소재와 풍속이라는 소재는 얼토당토 안에서 공통점이 없습니다. 비교는 공통점을 가지고 하는데 둘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둘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또는 둘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 앞에 이야기란 말과 상징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화의 그 나비 그림과 부세회의 풍속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비교한다. 그렇게 해야 비교가 가능하고 매우 소중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가 어떻게 다르고 상징적 의미를 발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좋은 본보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아주 신명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거시적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에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죠. 네, 익숙하지 않은데 네. 다른 모든 학문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 가시까지 이야기하면 앞 사람이 거의 다 이야기했어요. 민화를 가지고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떠돌아다녀. 이 사람이 해도 그 이야기고 저 사람이 해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시에서 상징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영역이고, 내가 뭐라고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는 다 남아 있습니다. 내가 늦게 태어나서 남 다 연구한 것을 무엇 할 것이냐? 막차 타서 서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시에서 상징적 의미를 발견한 광활한 천지가 그냥 남아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거시적 방법으로 보자면 한국에는 나비 그림이 많다. 근데 일본에는 나비 그림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나비 그림과 일본의 어떤 걸 비교해야 거시적 방법이 되죠? 그래서 우리 민화의 나비 그림하고 일본 부세회, 우키요에서 풍속화를 그린 것을 비교하는데, 우리 나비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리는 남계우의 나비 그림으로 이야기를 축소할 수도 있어요. 일본 그 부세회, 우키요를 그리는 중에 가스히카 호쿠사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부학 36경, 후지산 그림을 그린 것이 아주 별나고 일본 높이 평가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앞에 학이 있고 뒤에 후지산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걸 보면은 모두 앞에는 풍속합니다. 많은 사람이 갖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각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배를 타고 나가는 그림인데 모든 그림에 저 멀리 후지산이 있어요. 후지산이 있어요. 그래서 후지산이 있는 것은 다 같고 나머지 사는 모습은 제각각 다릅니다. 이게 일본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되는 그림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이 평가되는 것. 이 둘을 비교하면은 우리의 나미와 이 후쿠사이 그림에 있어서 저 후지산이라는 거, 이 풍속의 가변적인 영역보다 후지산이 항상 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 봅시다. 아, 나비와 후지산이 이게 어떻게 비교되느냐? 나비가 어떻게 비교되느냐? 예, 비교된 근거는 이게 나비 그림은 우리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저 후지산의 그림은 일본 사람에게 정말 감동을 줬다는 그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또 나비 그림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심성을 알아낼 수 있고, 저 후지산 그림은 일본인의 어떤 변하지 않은 정신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심성을 비교하는데 이 둘은 대단히 좋은 이야기거리다. 자,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상징 의미란 것은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단축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나비 그림이 더 나오면서 나비 그림을 마음속에 더 새기고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나비는 풀풀라. 지금 나비와 이제 후지산을 이렇게 한 화면에 대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화면에도 나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극히 일부입니다. 상징의 의미는 항상 열려있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야기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도 끝나고 나도 돌아서서 저쯤 가다 보면 아이고 이 이야기를 아직 안 했구나 하게 생각되고 여러분도 듣고 나서 저 사람 얘기에 이게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상징적 세계의 의미는 열린 세계입니다. 그러나 정리의 편을 위해서 두 가지를 조금 정리해서 적은 것이 다시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자, 후지산은 뭐냐? 높이 솟았습니다. 나비는 낮게 납니다. 저 후지산은 중심이 분명합니다. 나비는 중심이 없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대조입니다. 후지산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비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후지산은 무척 무겁죠. 나비는 아주 가벼워요. 후지산은 색채가 단조롭습니다. 실물도 정말 색채가 단조로워요. 위에는 만년설이 있고 밑에는 그냥 시커멓고 세상에 볼 모양 없는 산을 그렇게 숭상합니다. 후지산을 등산을 하면 일본 사람 열심히 하는데 일본 있을 때 등산을 할까 했더니 말려요. 세상에 재미없다. 후지산 등산은 바보다 그래. 너무 단조롭습니다. 나비는 색채가 화려합니다. 화려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지산은 질서를 잡고 나비는 무질서를 부추깁니다. 너무 다르죠. 후지산은 가장 근엄하고 나비는 가장 역동적이 있습니다. 후지는 고정되어 있고 이건 변합니다. 후지산은 거대한 죽음을 말하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자유롭고 발랄한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다 말한 거 아닙니다. 말할 게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한꺼번에 복합되어 있어요. 사실은 3대 복합되어 있는 걸 하나씩 뜯어보는 것이 상징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비교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심성과 기질과 문화의 공통점을 특징을 말해준다고 확대해서 좋습니다. 일본은 고도로 전문적 그림이고 우리는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말 후지산과 일반인의 삶, 저렇게 영원한 것과 변한 것 사이에 차등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대등. 피차 마찬가지면 서로 다르면서 피차 마찬가지 대등입니다. 저기 일본에서는 영원하고 불면한 거, 우리는 역동적인 변화를 좋아하고 그런 심성과 문화의 특징이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이야기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논의가 확대돼서 의미가 이렇게 확대되는 게 것이의 특징입니다. 미시는 그 대상을 한정할수록 좋습니다. 범위를 좁힐수록 좋아요. 가시는 자기가 민화 이야기하고 나비 이야기하면 딱 그것만 해가지고 이게 내가 전공이다. 한 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시는 이 이야기가 저 이야기가 넘어가서 이야기가 계속 확대되고 평면에서 입체로 나가는 것이 다면적으로 나가는 것이 거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시의 학문을 해서 여러 학문적 접근이 서로 만나는 시대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거시의 어떤 본분이고 거시가 다른 관점보다 더 나은 어떤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지만 그 대상을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대상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 나비가 다 자유롭게 이렇게 변화를 하듯이 그리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그냥 다채롭게 나타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 주권을 대등하게 지니고 있고 그것을
단련하는 게 마땅하다. 민화는 그런 세계입니다. 나비가 아닌 다른 민화 중에는 되게 못 그렸다는 게 많아요. 못 그린 것이 그것이 창조주권의 진솔한 발견입니다. 근데 오늘날 민화를 배우고 이어받는다는 사람은 자기의 창조주권을 발랄하게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옛날 그림 그대로 따라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려서 민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발랄하고 다양성 창조주권을 마멸시키고 있고 후퇴시키는 것을 크게 개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왜 민화를 그립니까? 옛날 화원화를 차라리 배우지. 화원화는 오늘 기능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데 민화는 보고 즐겁고 쉽게 그릴 수 있게 했는데 민화를 그림으로써 그 자유로움과 발랄함을 없애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민화는 어린아이들이 누구나 어릴 때 그림을 그립니다. 다 그려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림을 통해서 창조주권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은 그건 순수한 동심, 천심 이것을 보여내서 정말 자연스럽고 훌륭한 그림인데 학교에 다니거나 더 나쁘게는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천진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천진함과 자유로움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민화의 특징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발상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민화를 이어받는다고 하면서 죽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비 그림은 상당한 기량도 필요해요. 저거 안 그러면 나비라고 보이지 않지만 다른 민화는 그렇지 않은 거 많아요.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는 게 많아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각자의 창조주권을 자유롭게 대등하게 발현해야 하고 그것이 민화의 가치고 문화와 민화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사실 민화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리듯이 그리면 그게 민화가 되는 거예요. 요거 질문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민화와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롭게 그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예로 든 그림들은 궁중화를 예를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주 화원화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민화 나쁜 것은 화원화를 담는 겁니다. 사실 나비 그림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것이 그래야 잘 그리는 줄 아는데 저 말합니다. 잘 그리는 것과 좋은 그림은 다르고 거의 반비례합니다. 잘 그린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니야. 천진함이 줄어들면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제 민화가 있느냐? 우리 민간화가 하고 일본의 부세회하고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동아시아를 벗어나면은 민간화라는 개념을 그대로 확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런 그림을 함께 말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나이브 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브 아트, 소방미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미술이라는 용어를 쓰면 우리 민화도 들어가고 일본의 부세회도 들어가고 요새 중국에서는 농민화라는 걸 가지고 많이 떠드는데 농민화도 들어가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 있습니다. 소방미술에 반대 말은 없어요. 그러나 굳이 말하면 세련미술이죠. 이건 나이브 아트인데 세련미술은 뭐 하라느냐? 다시 우리가 영어로 번역해야 될 판이요. sophisticated art라고 하면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미술은 잘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잘 그리지 않은 게 틀립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립니다. 그러나 소방미술은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이 소방미술의 제일 좋은 본보기 무더기 많은 건 아프리카 미술입니다.
아프리카의 조각, 나무 조각, 가면 이런 것은 정말 아무렇게나 그렸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그렸습니다. 정말 잘 그린 그림이죠. 피카소가 그걸 보고 막 정신이 번쩍 나서 자기도 그래 그리려고 또 어린아이처럼 그리려고 평생을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왜?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데 그런 그림을 흉내만 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참 피카소는 사기꾼이다. 뭐 사기꾼을 하려고 해서 된 사기꾼이 아니고 사기꾼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정도로 말해 두겠습니다. 이 라이브 아트에 대한 재평가가 세계 도처에 라이브 아트 미술관이 여기저기 있는데 라이브 아트를 전문적으로 그린 화가의 그림을 많이 소장하고 라이브 아트의 진면목은 아직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소방미술 라이브 아트에 대해서 내가 아주 깜짝 놀라서 절실하게 생각하게 된 경험을 말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고각박물관에 가니까 고대 조각이 있어요. 알다시피 그리스의 조각은 그 기량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동작과 솜씨가 뛰어나고 대단히 높은 수준의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도시, 어느 폴리스, 거기 섬기는 어떤 신, 어떤 조각과가 으뜸이라는 것, 그런 훌륭한 것과 그렇지 못한 차등의 세계를 아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고각박물관에서 그걸 보면서 과연 듣던 같다 하고 감탄하다가 글이 떨어지지 않은데 비잔틴 뮤지엄이라고 했어요. 비잔틴 박물관에 가니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비잔틴 성화는 또 비잔틴 성화는 동방 기독교의 성화는 조각은 우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평면 그림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못 그렸지? 못 그렸어요. 같은 그리스 사람이 같은 아테네에 계속 살면서 선조는 저렇게 뛰어난 미술을 했는데 왜 후손은 이렇게 후퇴해서 못난 그림을 그렸나? 비잔틴 미술이 뭐나 여기 화면에 천사라고 나오는데 꼭 우리 그 어린아이들 그린 그 그림이죠. 저런 식으로 그려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인간이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느냐? 그 의문을 품고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아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이 보여주는 차등의 세계와 비잔틴 미술이 보이는 대등의 세계. 누구나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아테네에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저 멀리서 그릴 수 있고 아프리카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고대 그리스 그림은 우리 폴리스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조각이 최고다. 나머지는 저 바닥이다. 상하의 차등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비잔틴 거나 누가 그래도 다 마찬가지인 그럼으로써 그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보편성. 내가 쓰는 용어라면 고대 자기중심주의와 다른 중세적 보편성의 표현 방법으로 라이브 아트를 택한 겁니다. 자, 이것은 미술사적으로 봐서 이 라이브 아트가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가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시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못 그린 그림이 훌륭한 그림이다. 누구나 그릴 수 있는 대등의 미술을 한 것은 미술사를 넘어선 문화사에서 문명사에서 이것은 더 앞선 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화를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 민화는 참 못 그렸어요. 되고 말고 그린 것도 황칠하듯이 그린 것도 많아요. 근데 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런 거는 뒤로 숨기고 잘 그린 것만 자꾸 뽑아내가지고 민화의 실상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그런 못 그리고 잘 그린 것이 민화의 본 영역이고 잘 그린 것은 화원화를 자기도 모르게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왜곡된 거죠. 우리가 이런 못 그린 민화가 참으로 많다는 것은
정말 차등이 아닌 대등의 세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잘난 게 없고 못난 게 없고, 못난 게 잘난 거고 무식이 유식이다 하는 생각을 표현했고, 그 점이 우리 민화가까지는 커다란 가치다 하는 것을 멀리 가서 돌아와서 재확인했어요. 재확인. 근데 비잔팀의 저 그림은 동방기독교라는 종교와 연결됐기 때문에, 저건 전부 종교화지 일상생활 없습니다. 뭐 저게 뭐 이상한 사람을 천사라고 그린 거지, 우리 이웃 사람 뭐 이웃집 아저씨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그릴 뿐 아니라 동물도 그렇게 그렸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하지 않고 다 차등으로 대등에 그렇게 그리는 것이 참으로 큰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멀리서 고대 그리스도각과 비잔틴 그림을 비교해서 그 자리에서 생각한 걸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보면 잘 그린 그림과 좋은 그림을 구분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카소를 방송해도 되나요?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보는 사람의 눈도 굉장히 높아야 돼요. 예, 아니요. 보는 사람이 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야죠. 도리어 오히려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고 천심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진전이고 학습이고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는 못 그렸다는 특징 외에 자유롭고 발랄한 거, 다채로운 거, 그것을 갖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반대로 이제 눈을 낮추어서 봐라. 낮춰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조동일 선생님 모시고 또 한중일 민화도 비교해봤고, 세련 미술, 소방 미술 이런 용어를 가지고 다른 나라 미술도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오신 선생님들한테도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의 어떤 인생이나 연구에서 나비 효과 같은 게 있었는지.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은 조금 생소하지만 나 이렇게 봅니다. 이 나비 그림이 주는 자유롭고 발랄하고 대등한 이것이 우리에게 창조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자기 이익만 취하지 않고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요새 무슨 요소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소방서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 우리보다 더 발전된 나라라고 해서는 백신 주사 안 맞으려고 막 데모도 하는데, 우리는 왜 백신 주사를 맞느냐? 내가 병을 걸리지 않으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고, 내가 걸려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협동정신과 발랄한 창조력이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게 말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된 질서관, 불변의 것을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발목을 잡아서 일본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야. 거기까지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이런 민화의 나비 그림의 대등한 창조력, 누구나 자기 창조 주권을 발현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을 평가하고 더 열심히 이어받아야 한다. 나비 효과란 것은 그게 나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발견하는 효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아까 거시는 나비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야기가 크게 확대되어 왔어요. 옛날 이야기가 지름 이야기가 되고 철학 이야기도 하고 역사 이야기도 다 포함한 게 그런 거시적 관점의 특징이고 상징적 의미의 확대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나비라고 하는 그 작은 생물, 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20여일 정도 사는
아주 작은 생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 또 삶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비유할 수 있다. 그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자, 이제 네, 질문을 받. 네, 한번 질문 혹시 하실 부분 있으신지 네, 자유롭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스크 살짝 내리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작품이랑 이제 잘 그린 작품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림이 약간 취향이 각자 조금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좋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좋은 그림은 어떤 그림이다. 보고 공감을 얻지만은, 아, 나도 그리고 싶다. 내가 그리면 더 잘 그리겠다.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창조주권을 불러일으키는 거. 너무 잘 그린 그림은 보는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야, 너는 저리 가. 그거 하고, 야, 우리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보자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게 잘 구별된다고 생각해. 네, 또 네. 저는 제가 지금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런지 화가로서 활동하시는 조동일 선생님, 교수님의 작품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한국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병광식이나 이상범과 같은 작가의 그런 분위기를 조동일 교수님의 필치에서 느끼기도 했는데요. 조동일 교수님은 본인의 작품에 어떤 거시적인 관점을 혹시 담고 싶었던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아까 그림은 배우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에 더 붙입시다.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그리면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정말 깊이 들은 내 이야기를 하자. 또 내가 좋은 대로 내 식으로 하자. 이렇게 그리면 반드시 좋은 그림이 돼요. 이제 전문적인 화가가 되면 한편으로는 미술 평론을 시작하고 한번 화단의 평가를 생각하고 작품이 팔린 걸 생각하고 이렇게 나무장단에 춤을 추면 정말 이상한 그림이 되고 말아요.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진솔하게 그게 공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배우면 된다. 안 배우면 된다. 그래도 미술대학에 가면 이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릴 장소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리는가 어떻게 그리는가 볼 수도 있고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게 좋긴 하지만은 가서 배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배운다고. 내가 내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좋은 그림이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미나를 그린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화원화는 배워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돼. 그것도 고시를 봐야 되고. 또 그 옛날에 그 모본이 있어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모본이 있다. 중국에서 와서는 그런 화보 있죠. 그거 보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나무는 이렇게 고 대나무, 소나무는 이렇게 고 바위 이렇게 다 익혀가지고 교과서를 익혀가지고 통과시켜줘요. 그러면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문인화에서는 이어받을 게 많아요.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격조가 있고 품격이 있고 어떤 내면적 탐구가 있어서 거기서는 이어받을 게 많아요. 그런 화원화와는 멀리하고 그런 그림하고는 멀리해야 돼요. 요즘은 사실 그림이 뭐 실물을 닿게 그린 게 아니라 세상에 유행하고 평가받는 그림 비슷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이 제일 정말 퇴치해야 될 막이에요.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죠. 있는 세계 따라가지 말고. 네, 오늘 아무튼 이렇게 그 현장에도 오시고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 박물관에 굉장히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두 가지 소견을 붙이겠어요. 네. 앞에 두 분은 전문가지만 나는 전문가가 아닌 완전 뜨내기입니다. 예? 뜨내기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요만큼 생각하던 것을 이만큼 더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고, 요 미나다, 나비 닿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걸 구체화하는데 아주 좋은 거다 하는 걸 느껴서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아마 많은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도 아마 좋은 본보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동 교수님 모시고 한 강의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